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전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를 서해 백령도 서쪽 상공으로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체는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서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즉각 실패를 인정하면서 곧 다시 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먼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백령도 서쪽 상공으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하지만 로켓은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고 군산에서 2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해 공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북한이 사전에 밝힌 발사 계획에 따르면 이 로켓은 서해를 가로질러 필리핀 동쪽 해상 상공에 쏘아 올려질 계획이었습니다.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하였습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사 2시간 반 만인 9시 5분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정상 비행하던 중 2단계 발동기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패 원인을 규명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발사 1시간 반 만에 서해 공해상에서 발사체의 잔해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찾아 인양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추락했지만 서울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휴대전화로 경계 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는 서울시의 문자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전혀 안내가 없어서 논란 가운데 우왕좌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또 20분 만에 잘못 발령한 거라는 문자가 도착했고 시민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발칵 뒤집었던 소동,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3분이 지난 6시 32분 서울에서도 경계경보가 내려졌고 41분엔 위급 재난 문자가 서울 시민과 일부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송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으니 대피를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난데없는 대피 경보에 놀라 실제 짐을 싼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생수랑 햇반, 라면 정도를 챙겼죠. 죽을까봐 무서워서 울었어요. 서울 바깥의 친지나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딸들이 강원도 원주에서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걸 안 왔냐고. 무슨 사고가 나는구나. 빨리 대피해야 되겠구나. 수학여행을 서울로 온 학생들은 황급히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방에서 짐 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여서 아무거나 조금 담아놓고 캐리어 닫지도 못하고. 대혼란 속 20여 분이 지났을까. 이번엔 행정안전부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잘못된 발령이었단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야 이 말이었거든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대기업은 만약을 대비해 출근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가 다시 황급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애당초 대피 문자를 받은 직후부터 황당했다는 반응까지.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어떤 상황인지 아예 인지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공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시민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행안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은 한때 먹통이었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7m 높이의 철탑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서자 노동자가 강하게 저항했고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진압봉으로 노동자를 계속해서 가격했습니다. 같은 농성장에선 하루 전에도 다른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목이 눌린 채 뒷수갑이 채워져 연행이 되는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리포트, 보시기에 불편한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이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자이크나 화면 처리 없이 방송한다는 MBC 영상 편집 기준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 중앙에 7m 높이로 세워진 철제 구조물을 향해 사다리차 2대가 접근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이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는 한국노총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작한 겁니다. 노조 간부는 다가오는 사다리차 난간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며 저항합니다. 그러자 경찰도 1m 길이의 진압봉을 휘두릅니다. 진압봉은 노조 간부를 직접 겨냥합니다. 7m 높이 구조물 최상단이고 난간도 없어 추락할 위험이 있지만 경찰은 계속 때립니다. 버티던 노조 간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노동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노조 간부가 저항할 의지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철제 구조물에 올라 노조 간부 허리에 안전줄을 채웁니다. 진압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노조 간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철탑은 해체됐고 고공농성이 끝난 후에도 노동자들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진압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설득 자극 전혀 없이 바로 체포하는 것처럼 막무가내식 아예 긴 곤봉으로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하고 경찰은 노조 간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해 진압봉을 사용했다며 농성장에서 압수한 정글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농성장에선 하루 전에도 다른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농성장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노조 간부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뒷목을 누른 채 뒷수갑을 채워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조금 전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조금 전 검찰은 1심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 3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류예민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지,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혐의에 강간 혐의가 더해질지 여부였습니다. 결과는 DNA가 나왔고 주요 혐의도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주요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 20년, 선고 징역 12년이었는데 구형량이 15년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사건 향방이 큰 전환 국면을 맞은 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4군데, 카디건의 1군데 등 총 5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CCTV에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이 있었다는 강력한 물증이 나온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35년을 구형한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늘도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보복 범죄를 공공연하게 예고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울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 신상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소하겠구나. 그냥 그래요. 언젠가 출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막 다가오니까 조금 불안하고 무섭고요.
항소심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주요 혐의가 변경된 만큼 항소심에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법에서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붙잡혀서 구속이 됐는데요. 이 기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간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경광봉을 흔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기 차량 행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한 대. 양팔을 들어 올려 도주를 막으려 했던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남성은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기사.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 앞까지 도망쳐 와서 저도 마지막에 막아 세웠는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로틀을 땡기면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 위반을 해서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오토바이 주인에게 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까 무서워 달아났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국 동포인 이 남성은 신호 위반 과태료 5만 원을 아끼려다 철창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